글로벌 이슈에서 투자 아이디어를 찾는 마켓 트렌드 시간입니다. 김종효 연구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소식 전해주실 건가요? 네, 오늘은 글로벌 펀드 동향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글로벌 자금의 흐름을 예측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글로벌 펀드 동향을 살펴보고 현재 자금이 어떻게 움직이는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외국인들이 이머징 마켓에 계속 빠져나가는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컴백할 수 있는 상황이 있겠느냐라는 것에 대해 점막을 해보겠습니다. 사실 7월에 마무리가 되고 있지만 6월에는 사상 최대의 외국인들의 매도 규모가 있었습니다. 부담감을 굉장히 크게 안았는데요. 외국인들의 동향의 핵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달러와 금리에 있는 것 같은데요. 외국인들이 6월 달에 빠져나간 자금은 지난 2008년도 위기보다도 더 많은 금액이 빠져나갔습니다.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2008년도 위기에 한 180억 불 정도의 자금이 한 달간 빠져나갔는데요. 이 이외에도 유럽 위기가 나타날 때마다 한 180억 불 정도의 돈이 빠져나가는 모습이었는데 이번 6월 달에만 200억 불이 넘는 돈이 빠져나가면서 네. 지난 위기 상황보다도 오히려 더 큰 매도를 보여주었다라는 거죠. 자, 이런 상황들이 왜 나타나고 있는 것인지 원인을 점검해 보면 조금 전에 결론을 말씀드린 것처럼 달러 인덱스와 방향을 같이 하고 있다는 거죠. 최근에 달러가 꾸준하게 강세를 보이면서 테이퍼링, 즉 양적 완화 축소를 하는 것에 대한 우려감이 반영되고 있는 것이 현재 시장에선 부담 요인입니다. 또 하나 이제 주목해 볼 것은 84 정도까지 올라왔던 달러 인덱스가 최근에 81 정도에서 머물고 있는 양상인데요. 달러의 전반적인 강세 양상이 줄어드니까 이머징 마켓으로도 일부 반등이 나타나고 자금도 유입되는 모습이 한 2주간 정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달러의 움직임 자체가 현재 시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시장의 핵심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미국채 수익률 움직임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MSCI 이머징 마켓의 흐름이 크게 꺾였던 것은 미국채 금리가 급등하면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거든요. 네. 최근에 또 미국채 금리가 현재 2.5% 정도의 부근에서 횡보를 보여주면서 오히려 이머징 마켓 지수는 또 반등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두 가지 달러의 움직임과 함께 미국채 수익률이 이머징 마켓의 전체적인 흐름을 좌우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변수. 그리고 이러한 변수를 또 좌우하고 있는 것은 미국의 테이퍼링이 과연 언제쯤 시도될 것인가에 대한 시장의 우려,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반영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신흥국의 외국인들의 매도 현상이 주식시장에 큰 부담감을 안겨줬습니다. 선진국으로서의 자금 이동이 더 심화가 됐었죠. 이제 우리는 큰 이벤트를 앞두고 있습니다. FOMC 회의 결과인데요. 한번 벤 버냉키 의장이 양적 완화 축소를 얘기했다가 크게 주식시장에 대인 적이 있습니다. 그 후로 좀 말을 좀 조심하는 상황인데요. 연내 한 12월쯤에 대다수 EH 전문가들이 축소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도 어느 정도의 이제 축소가 되겠다라는 것은 인식을 하고 있는데 미국의 이코노미스트는 9월로 조금 더 앞당겨서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던데요. 네, 설문조사를 보니까 지난 6월에 조사한 것과 7월에 조사한 것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6월 달에 예상을 보면 한 40% 정도 예상했던 이코노미스트들의 예상이 지금 7월 넘어가면서 빨간색으로 이제 표시가 되고 있는데요. 50% 절반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이코노미스트들은 7월 들어서는 오히려 9월 달에 정책을 시도할 것이다라는 예상이 더 강해진 거고요. 그러면 이 10%가 과연 어디서 빠졌느냐? 2014년도에 할 것이다라는 예상이 이쪽으로 옮겨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미국의 이코노미스트들은 지금 미국의 경제 상황을 보면 어느 정도 회복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제가 회복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회복을 반영하면서 또 연준 의원이 바뀌기 이전에 의장이 바뀌기 이전에 버냉키가 첫 번째 정책을 조금이라도 실시하고 갈 가능성을 언급을 하면서 실제적으로는 9월이나 12월 정도에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네. 9월이나 12월 정도의 비율을 합치게 되면 7월 달 비율을 중심으로 거의 80% 육박하는 네. 비율로 연내에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경향을 이번 FOMC에서 어떻게 반영하느냐, 이것이 내일의 포인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전체적으로 이머징 선진국 펀드의 누적을 봤을 때 전체적인 자금 동향의 가장 핵심은 아직도 이 선진국 시장 쪽으로 좀 많이 쏠려 있다라는 거죠.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최근 MSCI 이 디벨롭먼트 시장, 즉 선진국 시장 쪽으로 전반적인 자금 유입은 굉장히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고
이머징 쪽에서는 계속 자금이 빠져나가는 것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현재 시장의 핵심은 여전히 선진국 쪽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 미국 경제도 하반기에 나아질 거고 유럽 경제도 바닥을 찍었기 때문에 전체적인 자금 동향의 핵심은 여전히 이머징 마켓보다는 네. 이쪽에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겠고요. 이것을 업종별로 살펴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액 기준으로 봤을 때 이머징 마켓으로 최근 들어오고 있는 4주간 자금 동향은 굉장히 제한적이죠. 그리고 연준의 발표를 앞두고 전체적으로 좀 매수 강도가 축소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섹터별로 봤을 때도 지금 금융이나 헬스케어 쪽 그리고 에너지 중에서도 셰일과 관련된 일부 에너지 쪽으로만 자금이 집중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전체적인 시장의 모습은 여전히 선진국 시장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것으로 보여주고 있어서 아직까지 이머징 쪽으로의 관심은 조금은 유효하지 않다. 오히려 선진국 쪽에 좀 더 관심이 높은 상황이다. 네. 오히려 단기적으로 달러나 미국채 10년물 수익률이 안정을 보여주면서 일시적으로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가지 포인트를 잡을 수가 있겠군요. 아직까지 자금 이동은 이머징보다는 선진국을 더 선호하는 듯합니다. 이머징으로서의 이 반짝 매수에 그치지 않고 조금 더 들어왔으면 좋겠지만 아직의 자금 경로는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양쪽 하나 축소는 연내, 그러니까 2014년보다 연내에 좀 실시할 가능성이 미국 에코노미스트의 예측이 더 많다라는 부분을 살펴볼 수가 있겠고요. 국내 증시에 이에 따른 투자 전략을 세워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의 본격적인 매수를 기대하기에는 아직 좀 이르다라는 거죠. 네. 외국인들이 최근에 거의 6일 가까이 사고 있습니다만 금액 자체가 그동안 판 강도에 비한다면 굉장히 미약하고요. 시장의 전반적인 거래량도 좀 미약한 상황에서 국내 자금의 전반적인 흐름도 조금 제한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국내 자금의 최근의 유입도 둔화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는 점에서 전체적으로 FOMC를 기점으로 시장의 변곡점이 형성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좀 높지 않겠느냐. 그래서 달러가 다시 강세로 움직이고 미국채 수익률이 다시 정고점을 향해서 움직이는 모습을 보일 경우에는 국내 증시의 매수 탄력도는 좀 둔화될 가능성. 그리고 오늘 뉴스에서도 말레이시아의 신용등급이 강등되는 등 여전히 이머징 마켓에 대한 시각은 그렇게 긍정적이진 않다라는 것이 발견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장에 대한 투자 전략은 한 가지로 좀 요약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선진국 경제 회복에 연동될 수 있는 종목 또 최근에 환율에 연동되면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을 골라내는 상황인데요. 실제로 시장 내에서도 자동차 관련 종목군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IT 종목군들 중에서는 통신 장비 관련주라든지 일부 종목군들 중심으로 차별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IT 전반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IT 내에서도 선진국에 연동할 수 있는 종목군들이 움직이고 있다는 점, 자동차 관련 종목군들은 저평가를 기점으로 괜찮은 실적을 바탕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점, 또 이것이 환율을 기반으로 일부 움직이는 것이 발견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이들 종목이 좋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지만 달러와 금리가 움직이기 시작한다면 다시 한번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에 대한 비중을 축소하거나 조금은 주저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달러 강세가 재개될 경우에는 이머징 펀드들, 브릭스 펀드를 포함해서 한국 증시에 대한 전반적인 시각도 약간은 좀 수정할 필요가 있겠다. 네. 그래서 추가적인 강세를 예상하기보다는 조정을 이용해서 사겠다라든지 어느 정도의 비중 조절을 통해서 현금을 마련해 두는 것이 좀 더 현실적인 전략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데요. 다만 여기서 우리가 가장 주목할 것은 달러의 움직임을 보고 나서 움직이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달러와 금리의 이 주목도가 더 커지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오늘의 결론이 좀 보수적인 의견을 주신 것 같아요. 외국인들의 매수세로 지금 증시가 1920까지 바짝 다가섰는데 6일 연속의 외국인들의 매수가 들어오는 것이 이것이 추세적인 것이냐 이 부분은 아직 섣부르다라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네, 오늘 김동일 연구위원과 함께 마켓 트렌드 외국인들의 동향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